김건희 여사 새로운 의혹이 하나 최근 며칠 동안 불거지고 있죠. 바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 달쯤 뒤에 그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2022년 6월 초 얘기입니다. 그때 공천에 개입을 했다. 그런 혐의로 지금 이제 공수처에 고발까지 됐습니다. 최 소장님, 자, 이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선거가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에서 재보궐선거로 당선됐던 바로 그 선거이기도 한데요. 네. 같은 이제 2026년 지방선거랑 같이 실시됐던 건데. 2022년. 네, 2022년 6월 지방선거랑 같이 실시됐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죠. 예. 거기에 이제 명태균이라는 분이 이제 김영선 이 공천 과정에서 네.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뭔가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개입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당무 개입 등으로 국정농단 조사받았던 한 꼭지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이 영부인이 뭔가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예. 이 사법적 논란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것이 이제 이 적절한 거냐라는 네.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야당 쪽에서는 이걸 제기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뭔가 이러저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본인이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선의의 목적으로 또는 좋은 뜻에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조언할 수 있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만한 불필요한 오지랖이었다는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향해서는 한국 정치의 양아치 문화를 실감한다 이렇게. 이건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비열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순발력이나 정치적 감각은 현역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뭐 제가 보기엔 최고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걸 잘못 터뜨렸을 경우에 굉장히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팩트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성 의장님, 김근식 위원장은 이제 불필요한 오지랖이었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신동욱 의원은 이준석 의원조차 팩트에 자신이 없을 만큼 근거가 희박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팩트에 자신이 없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개혁신당도 뭔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캥겨서 오히려? 그렇죠. 24년 공천과 관련돼서는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공천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24년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 미수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뭐 비례 요청 이런 것들은 네. 저는 공천 거래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얘기가 이미 오갔었다. 이미 당시에. 오갔었고 천하람 의원이 뭐 남아 있었고 이런 것들 자체가 뭔가 고려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개혁신당의 이미지는 매우 타격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중간에 껴있는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거,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괜히 그것을 건드렸을 때 본인들과 관련된 개혁신당에 대한 이미지 타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 뭔가 팩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김건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지랖. 예. 만약에 이게 오지랖이면 최순실 씨도 오지랖이죠. 그냥 뭐 어떻게 이걸 오지랖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 뭐 의혹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애써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22년 공천과 관련돼서는 공천 개입을 성공한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24년은 미수에 그쳤지만 22년에 있어서는 뭔가 공천 개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저는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했던 것이다. 공천 개입은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문제이지 단순히 오지랖은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잠깐 또 이어서 하고 싶은데 네. 독대 요청이 왜 갑자기 흘러나왔는가. 저는 이때 이미 24년 공천, 이 24년 총선에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사이에 엄청난 트러블이 생겼고 네. 그 이후에 뭔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고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할 때 누군가가 방해한가? 이득 볼 사람 누군가? 좀 김건희 여사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방해를 하고 있다.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분명 이 얘기를 흘렸을 것이고 네. 이 독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공천 개입 미수.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진행자가 듣기에는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반론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윤한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김건희 여사가 이득을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네. 일체감을 가지고 화합하고 서로 국정 운영을 서로 잘 할 수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일전에 그 총선 전에 네. 그 본인의 그 사과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과 용의까지 있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을 보면 그 같은 대목은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성치훈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혁신당이 이 공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예.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사찰에까지 가서 네. 직접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급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만났고 네. 거기서 공천 문제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실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거래라는 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게 준다는 건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양측의 입장이 다른데 네. 김영선 전 의원 쪽은 본인들은 무슨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를 터뜨리겠다라고 폭로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선 공천 개입 사건을 폭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지리산 산골짜기 사찰에서 네.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공천 밀실 거래를 했다는 건 현재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로서 다뤄줘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부분에 잠깐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게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순히 폭로만 이야기했겠는가? 네.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의 당시 몸값이 25억 원이라고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2월 29일이 언제냐? 2월 14일 날 개혁신당이 5명을 만들기 위해서 무소속의 양경수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사분기 경상보조금을 원래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받는 것을 6억 6천만 원 이상을 받아냈거든요. 네. 그럼 이후에 선거 보조금을 받을 때 4명일 때랑 5명일 때랑 그 액수 차이가 25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그때 2월 29일이 뭐냐? 이낙연 대표의 결렬이 뭔가 이어지면서 김종민 의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네. 개혁신당 의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 뭐냐? 김영선 의원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 선거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금 개혁신당은 사실 9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네. 한 명이 늘어남으로써 26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값이 25억 원인 것이고 네. 거기에 만약에 뭐 그 공천에서 탈락한 지역구원 한 명만 더 영입을 하게 됐으면 네.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그 당시에 간절히 원했던 전국에 똑같은 번호로 후보를 내보낼 수 있는 그것도 지역구원 5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몸값이 25억 원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선 의원은 본인에게 비례 몇 번을 달라라는 그 거래를 한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 불발이 김건희 여사의 작품이다. 네. 이제 그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전달하셨지만은 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네. 뭐냐 하면은 그때 체코에서 귀국을 할 시점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갔어요. 네. 그럼 체코에서 귀국하는 길에 그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을 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네.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는 본인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는 이제 막았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안에 그 청와대 용산 안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독대하는 것을 네. 그리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그거 막았다. 그러면은 국정 개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것뿐이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도 그러면 봐라 이렇게 됐으니까 공천도 다 개입했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까지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라도 이것을 정확한 팩트 없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저희 출연진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을 주셨는데 진행자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2022년과 2024년 그 앞에는 보궐선거, 2024년은 총선입니다. 이제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다 아니다, 뭐 근거가 있다 없다 이런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개혁신당이 여기에 공천 거래를 김영선 전 의원과 한 부분 그 의혹에 대해서 저희 출연진이 이제 말씀하기를 거래가 있었던 건 분명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아마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 반론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